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태국에서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엄모 씨는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라고 증언하고 나섰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어제 17일 아침에 귀국을 했죠. 네. 비행기에서 체포돼가지고 뭐 수갑을 차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았고요. 예. 그랬는데 어제 바로 수원지검으로 가서 조사를 저녁 늦게까지 받았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일단 소문 좀 돌리게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신문을 시작을 해서 어젯밤 10시에 끝났고요. 예. 약 2시간 동안 특수통 검사, 유모 검사죠. 전 검사, 그 변호사로 선임된 이 변호사하고 둘이서 이 조서 꼼꼼히 조서를 다 읽고 한 2시간 정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사인을 하고 끝낸 시각이 자정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구치소로 수감이 됐죠. 그러면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오늘 오후 늦게. 네, 오늘 오후 늦게. 왜냐하면 내일 아침까지가 아마 48시간 일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거의 다 준비를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딱 맞춘다 이거보다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단 질문을 하고 조서를 꾸민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뭐 발부가 99.99%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실 횡령배임이에요. 중요하다는 게 딴 뜻이 아니고, 물론 이재명 뭐 이렇게 해서 연관된 게 더 중요할 그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게 거죠. 정치적인 부분이고, 일단 회사에 4,500억 원의 그 손해를 끼친 그런 횡령배임죄입니다. 이 출자 주주가 있는데 이 주주의 지분을 뺏어서 그 지분을 감액시키고 그만큼을 자기 지분으로 늘려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회사를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건 뭐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일단 신문은 그거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차곡차곡 거의 다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오고 부인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미 증인도 많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신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원사채 그 10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도 어제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원사채를 돌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만드는 회사 또 친인척들한테 그 전원사채를 발행해갖고 2018년, 19년 100억씩 발행해갖고 거기서 사가지고 나중에 또 비비안이 퇴사는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다 쥐고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게 이제 검찰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태국에 있을 때 KBS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어제 공항에 도착해갖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의 뭐 잠깐 인터뷰가 있은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뭐 만날 계기도 없었다 이렇게 잡아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라는 분이라고 또 높였네요.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쌍방울과는 내이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 입맞추기가 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이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아주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의 어떤 카드였다라고 이제 또 얘기가 됩니다. 작년 4월에 혹시 기억하세요? 4월에 문화일보로 특종이 나왔습니다. 문화일보에서 이 녹취가 있는데 쌍방울 임원의 녹취입니다. 그 녹취의 내용 중에 아니 이 의원은 아마 이재명을 의원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의원은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되기 전에도 찾아왔고 지사가 된 후에도 찾아왔다. 쌍방울에.
네. 평방울에.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왔다고. 자기 사무실에 직접 왔다. 이런 그 내용으로 그 친분 관계, 특히 이제 쌍방울과의 관계나 혹은 김성태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뭐 네네. 성태형하고는 친한 관계지 뭐 이렇게 네네. 얘기했던 그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비서실장 방을 뭐 비서실장 만나러 왔겠습니까? 경기지사 선거 전에 갔을 때는 또 뭐 뻔한 거고. 그렇죠. 좀 뭐 선거 자금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을 수도 있고 선거 후에 왔으면은 도지사가 비서실장 만나러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였겠죠? 교수님 말씀이. 너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것이니까요. 예. 내 방에 찾았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태형과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빈번하게 그런 친분 관계를 맺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예.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당시는 아니더라도, 당시 4월이니까 당시는 아니더라도 11월 달인가요? 뭐 임원을 다시 불러서 조사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언은 아마도 한 11월 달에 조서를 하면, 그러니까 이 불러서 소환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어저께 법정에서 물은 게 이거거든요. 검찰에서 당신이 검찰에 왔을 때 진술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답변을 네라고 받아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황영철 부회장, 이재명 지사, 이화영 부지사 가까운 관계라고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법정 이 증언이라든가 증인 채택이 김성태 귀국에 꼭 맞춰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절묘하죠. 검찰로서는 예. 절묘한 시점을 딱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뇌물 사건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거죠. 재판에 법정.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냐 이화영이랑 다 그렇죠. 이런 사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 이화영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또 이재명도 회사 내에서 김성태와 가깝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때 진술에서 얘기했다. 맞느냐?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진술에서는 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번복도 하는데 법정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은 이건 그렇죠. 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법정에서 어쨌든 자신의 처벌을 무릅쓰고 대답한 것을 판사가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죠. 이 증언, 그러니까 뭐 피고인이든 아니면 피의자든 아니면 참고인이든 아니면 그냥 단순한 증인이든 재판장이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발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이득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처벌을 받더라도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어저께 나온 증인은 만약에 이런 증언들이 거짓으로 내가 만약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형벌을 감안하고라도 내가 내라고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업무 비서실장은 자기한테 뭐 특별히 거기서 거짓을 얘기한다고 해갖고 돌아올 수 있는 형량이 무슨 감형된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게 아니고요. 없잖아요. 그냥 증인으로 나온 거니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로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어저께 이 판정승, 뭐 검찰의 판정승 이런 제목까지 기선제압을 해버린 거. 이런 제목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증언도 증언이지만 김성태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말의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도와 말의 어떤 그런 그 앞뒤, 연결, 이런 맥락 이런 것에서 사실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재판관만 느낍니까? 국민들도 사실은 그 사람이 쭉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뭐 일단 느낌으로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놀랬던 게 몇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KBS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더군요. 만날 계획이 없다. 왜 만나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재명이란 사람이 나를 초토화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토화했다는 얘기했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맥락이 안 이어지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과 혐의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초토화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그러네요. 도망간 첫 번째 이유는 횡령 배임이거든요. 그건 뚜렷하니까 일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도주하는 그 상황에서 이재명과 어떻게 적절해서 이 사람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증언들은 나중에 나오기 시작하고 쌍방울도 나중에 굉장히 큰 어떤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 당시 상황은 내가 수사를 받는구나 하고 도망을 가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상황이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수사가 미흡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야말로 횡령 배임 4,500억 원을 횡령 배임으로 도주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에 자기가 도피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의혹 보도가 있다고 해서 자기를 초토화시킨다? 그건 전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말이고 이 사람의 어떤 사고가 앞뒤가 안 맞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사고 체계가 어떨까 하고 계속 궁금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뭐냐면 김치와 생선 좀 먹었다고 황제 도피하고 하다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첫 번째 알는 건 이 사람은 국내 상황에 대해서 국내 자신의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다.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거 첫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말과 지금 말씀드린 게 안 맞아요. 세 번째는 자기가 돌아온 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지인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해서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왔다. 이것과 황제 도피를 부인하는 것과는 맥락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회사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가서 생선회를 가져다가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미안해서라도 아무것도 못하죠. 10% 여성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은 황제 도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의 인식이라면 뒤에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미안하다. 회사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미안하다. 이건 전혀 거짓말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에서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은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거짓말이 아주 곳곳에 다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인품과 성격을 그냥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김성태 인품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남원 출신인데 전주에서 조폭 활동을 했는데 행동대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목이나 부두목도 아니고 행동대장 수준이었다고 그러죠. 첫 번째 형을 받았던 게 저거더라고요. PC방, 전국 PC방 도박. 그 지역에서 도박장을 열어갖고, 그걸 크게 시작을 했나 봐요. 그거로 첫 번째 이제 그 별을 달기 시작합니다. 대부사 사채놀이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리사채. 그러다가 또 돈 좀 벌어가지고 쌍방울까지 인수를 했는데, 김성태의 전력을 보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말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하도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 가지고 두 분이 50%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말에 통역기가 좀 필요한데 이젠 사실 사람들도 알 거예요. 통역기가 뭐냐면 내가 한 것만 딱 사람들이 시선을 만들게 해요. 이를테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의 최측근들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정치 자금으로 쓰고 선거에 도와주고 이거는 대답을 안 해요. 그건 난 모르겠다는 그건 난 모르는 거고 손을 딱 나는 그어버리죠. 내가 꼬리 자르기를 그렇죠. 잘해요. 내가 이런 한 밖에 안 받았다. 여기로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김성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안 받더라도 연관성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640만 달러를 그렇게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북한에 보내고 그렇게 특혜를 줬는데 만나지 않았다는 온갖 특혜를 준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여부는 상관없어요. 내가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에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시선 돌리기, 이슈 돌리기 이런 화법으로만 평생을 일관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진실을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도 몰랐다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김문기가 유동기랑 또 그 유한기 예. 본부장이랑 해서 대면복으로 10차례나 했고 네. 저 호중과 가서 골프 칠 때는 같은 조로에서 골프를 또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진이 네. 다 나왔잖아요.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 모른다고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범죄자들이 그 말 맞추게 하냐는 그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메시지, 사인을 주고받은 거 아니냐. 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까지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조목조목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네. 돌아오면서 돌아오기 직전에 언론에다 대고 온갖 말들을 하면서 나중에 다 말을 더 번복하는 경우 우리 많이 봤지 않느냐. 남욱. 대표적으로 남욱이 JTBC 공항에서 네. 미국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아니 이재명은 씨도 안 맥히더라 모든 걸 다 빼앗겼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 지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배경까지도 다 설명을 예, 남북이가 했죠.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범죄자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이제 두고두고 지금 민주당은 가슴에 박혔나 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도 지금 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격을 가한 것 아닙니까? 오자마자 네. 딱 들이대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비서실장이라는 거 이 사람이 비서실장도 또 오래 했더라고요. 예, 오래 했고 또 그래서 계열사 대표도 하고 예, 꾸준히 아주 도맡아서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상당히 내막을 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잘 같아요. 아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조폭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늘 사기꾼 이 유형의 어떤 기업과 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친인척한테만 시키잖아요. 이를테면 뭐 지금 현 회장 같은 이종 사촌이라든지 혹은 뭐 자금 담당이라든지 하지만 친인척을 제외하고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혈연이 아닌 사람 중에는 가장 가깝게 이 쌍방울의 어떤 내막을 계열사들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엄모 씨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엄모 씨가 구태여 검찰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친한관계가 아닌데 친한관계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네. 김성태한테 붙어야 그래도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엄모 씨가 비서실장이 무슨 범죄가 저질러져 가지고 딜을 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또 뭐 다르지만 네. 그런 게 없이 증인으로 불려왔는데 구태여 김성태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회이사, 고문 그런 걸로 이재명 측근들이 많이 가 있다는 건 뭐 7, 8명 이렇게 알려진 것만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태보 경기도고 남북 교류 행사할 때 돈을 쌍방울에서 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쌍방울에서 경기도지사가 네네.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일반 회사도 이런 스폰서를 해주면 거기 회장과 사장 간에 통화를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다 하는데 전화 한 번 한 적 없다고 이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이재명은 남북 교류에서 예. 자기가 주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당시 2018년도에 8월 15일 날 그 문재인이 평화사절단을 이끌고 북한으로 가거든요. 그때 같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기가 평화부지사도 임명을 하고 막 이랬는데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최문순하고 방훈순만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 정말 화가 나갖고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북한에 나 초청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하면서 아태협 급조한 단체에 막 그냥 이 예산 몰아주고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아니 그 급조한 단체한테 그걸 못 믿게 하냐 기금이 새 나간다 그러고 들추니까 15억이나 몰아주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국정원이 야, 너네 그 지방 의회 의원들이 자꾸 이거 캐면 다쳐. 뭐 이래갖고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재명은 그때 목을 매달았습니다, 북한에. 그랬는데 사실상
도 예산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암만 그렇죠. 그래도. 예,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쌍방울을 동원해서 쌍방울에 온갖 자금을 다 대면서 아태협을 통해서 북한에 송금하게 하고 계속 나 그럼 언제 초청해 줄래 하면서 이 북한 관계를 잘 이끌려고 한 가장 큰 주역이 쌍방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쌍방울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사이라는 것은 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김성태도 일단 버텨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몰라.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횡령 액수를 좀 낮춰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좀 빼주겠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또 잘 알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그런 딜을 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김성태로서는 나름대로 자기도 뭐 변호인 도움을 받았을 테고 그래갖고 일단 버티기로 나가는 게 일단은 좋다. 그리고 나서 뭐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북 송금 문제 또 하나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 부분을 풀어야지 나머지 것은 이제 개인적인 비리고 그렇죠. 회사 비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략을 잘못 짠 거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왜냐하면 해외 도피할 때 사실 도피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접촉면을 줄여야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대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어저께 YTN 기자가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랑 골프장이랑 다 취재를 했더군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놓고 황제 도피가 아니라니. 뭐 이거예요. 아예 그 골프장이나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은 일반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얼굴 다 알려가면서 그렇게 도피장을 한 거예요. 이유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 돌아오면 사실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정치적 뒷배들이 많다. 이 자신감 속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 버팅기면 검찰이 알아서 배팅을 하러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일 텐데 착각이죠. 자기는 어쨌든 조폭에 불과합니다. 이미 한동훈 장관이 작년 12월 30일 신년사에서 딱 꼬집어 김성태를 딱 꼬집어 얘기했더군요. 깡패에다가 주가 조작했다가 정치 뒷배 믿고 다니는 그리고 서민 괴롭히는 이런 범죄자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 김성태 뿌리 뽑겠다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김성태가 우리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 그룹 회장이 되고 계열사가 뭐 50여 개 이를 정도의 이렇게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검찰이 아무리 한들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유명한 변호사들 로펌 다 들이대면은 당신들 못 해봐.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조만간 김성태도 무릎을 꿇던가 이실직고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어저께 이미 좀 많이 무너졌을걸요. 아마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갔을 겁니다. 아마.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돼서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은 좀 더 압박을 통해서 김성태의 거짓말을 밝혀내면서 이 정치권 뒷배와의 연결고리도 찾아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